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또다시 장외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여당은 상습 가출이라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지율이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석 달 만에 장외투쟁 선언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장외투쟁을 했는데요. 일단 이번 주 토요일 장외투쟁 일정을 잡았습니다. 또 계속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봐야 되겠지만 장외투쟁 염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장외투쟁으로 좌파 폭정을 막아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출이 잦으면 쫓겨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상습 가출 진절머리 난다. 명분 없는 대권 노름이다. 정치 하수의 하책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모든 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8월 24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펼쳐갈 것입니다. 장외 투쟁에 대해 일부에서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국의 열정과 진정성으로 싸워 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 되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를 믿고 투쟁에 동참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황교안 대표의 발언 들어봤는데요. 지난 5월 7일에 또 출정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어떤 표현을 썼는지 한번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는 곳이 어디든 끼 때가 되면 지역 주민과 함께 한 끼 밥상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재워주시는 곳에서 잠을 잘 생각입니다. 오늘 출발하는 저의 민생 대장정,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위대한 국민 승리의 대장정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발언 들어봤는데요. 박중현 먼저 좀 물어보죠. 당 내에서도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러는데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외투쟁 하려면 좀 머리 아프죠? 이제 9월 임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제 여의도에 많이 머물러야 되는데 일단 지방에 있는 당원들을 데리려면 버스 대절해야죠. 또 경비도 들어가는데 중앙당에서 이제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석 달 전에까지 이제 장외투쟁을 했기 때문에 또 장외투쟁에 대한 피로감도 좀 있고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되면서 바로 이제 장외투쟁을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어떤 정치권에 좀 익숙한 이게 생겨서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갖고 좀 원숙하게 좀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때 반복됐던 메시지하고 지금하고 뭐가 틀리느냐. 그러니까요. 또 장이 섰는데 국회에서 싸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만 해도 아마 황 대표 입장에서는 좀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좀 이런저런 남북 관계라든가 뭐 이 대미 미북 관계라든가 뭐 경제 문제라든가 조금 뭐 기대감이 좀 있었다든가 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는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또 이 8월 15일 집회 때도 보면은 공화당 중심의 집회와 또 기독교 보수 중심의 집회가 있는데 이 한국당의 이 열렬한 당원들은 그런 집회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들을 또 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 소통의 장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국당이 추석 앞두고 민심을 좀 선도하기 위해서 장외투쟁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동력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대변인이라든가 대표 비서실장을 이제 교체를 하고 새로이 약간 또 이제 진영을 다시 짰거든요. 요거를 이제 한번 가동해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장 소장, 황교안 대표는 지난번 장외투쟁 한 거
그것을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걸까요? 실패했죠. 근데 누가 봐도 다 또 나가려고 실패했는데. 하는 것은 뭘까요? 제가 볼 때 그때하고 달라진 거는 본인의 지지율만 달라졌죠. 근데 본인 오자마자요. 예. 그때도 장애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2월 달에. 근데 본인이 2월 말에 당선됐잖아요. 2월 27일인가요? 그리고 곧바로 3월 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본인이 그 패스트트랙 통과에 항의한다면서 5월 7일부터 시작해서 돌았지요. 근데 남은 거라고는 뭐 밤이 깊어 먼 길 떠난다는 에세이집 한 개 남았어요. 그래서 장애 투쟁을 하려면 끝까지 그냥 총력을 다해서 하든가. 그리고 한 2주 하다가 그때부터는 그냥 장애 투쟁도 안 하고 마냥 놀았지요. 그러다가 이제 뭐 청와대 가서 문 대통령을 만났는데 또 앞에서는 또 별말 또 크게 말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을 가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국의 열정인지 본인의 이해관계인지를요, 이 본인 스스로가 뒤섞어서 이야기하는데 왜 장애 투쟁을 하고 장애 투쟁의 끝이 어떤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요, 전 장애 투쟁을 백날 해봤자 안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당 내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없는 군중 동원형 이런 보다는 예. 문재인 정권에 뭐가 잘못됐는지 하는 시국 강연회를 열면서 전국을 순회하고 예. 또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토론회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분하게 좀 경제 외교 안보에 대한 잘못한 부분을 우리 당이 하면 이렇게 하겠다.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목소리를 좀 내달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하는 원내 투쟁하는 별도로. 정기란 교수, 당 내 안팎에서 말이죠. 과연 황교안 대표가 원내라도 이렇게 장애 투쟁할 거 했을까? 그렇게 질문 던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시나 그 원내였다면 좀 다른 판단했을 겁니다. 이게 어떤 태생적 원내라고 하는 한계도 있어 보인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조국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든가 중요한 어떤 정치가 결국 여의도 국회라는 공간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걸 앞두고 다시 산으로 가시겠다? 장외로 나가겠다? 이런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정치 경험 부족과 더불어서 원외라고 하는 신분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좀 재밌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 집토끼, 산토끼 논쟁을 합니다. 예. 집토끼는 이른바 전통적 지지층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산토끼는 이른바 잡기 힘든 중도층을 얘기합니다. 근데 야당, 제1야당 입장에서 내년 총선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려면 전통적인 지지층의 결집과 더불어서 결국은 산토끼를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산토끼인데 산토끼가 장외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산토끼는 장외에 있지 않습니다. 산토끼는 오히려 장내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앞서 박종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엄중한 시기잖아요. 지금 한일 경제전쟁과 또 이 한반도를 둘러싼 또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어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10석의 제1야당의 대표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산토끼, 있지도 않은 산토끼, 원내에 있고 국회에 있는데 여기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여당이 뭐 제대로 대응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야 되지 어찌 두석, 지금 우리 공화당이 두석이잖아요. 저것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장애투쟁은 우리 공화당 두석이 할 수 있는 저는 전술이라고 봅니다. 전통적 지층의 품에 있으면 항상 안도감에 빠지거든요. 예. 그 안도감으로는 총선에 싸울 수도 없고 대선 주자 황교안의 이미지도 더 이상 제고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마 황교안 대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양문석 이사장, 황교안 대표가 자꾸 장애 투쟁 하려고 하는 의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 걱정보다 나만 걱정하는 사람. 지금 아까 이걸 갖다가 우리 항장수 소장의 표현으로 바꾸면 구국의 열정보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두는. 그리고 5월 7일 날 대장정 시작할 때 우리의 대장정 또는 보수의 대장정, 자유한국당의 대장정이 아니라 나의 민생 대장정이라고 직접 또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서 또 한 번의 대투쟁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군부 독재 시절에는 투쟁 한 번 안 하고 투쟁하는 사람 잡아들이는 공안검사만 하시더니 요새 계속해서 뭐 원내 투쟁, 장애 투쟁, 정책 투쟁 그리고 구국의 열정, 가열찬 투쟁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네요. 정작 투쟁할 때 투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투쟁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상반됩니다. 왜 그러면 한교안 그 대표가 이러느냐. 당내 갈등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박계 조직적 반발이 있었고요. 차기 대권 그 후보 지지율이 이낙연 총리와 오차범위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최신 그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에서마저도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 떨어지고 있고요. 부산, 경남 또한 계속해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자신의 안방, 자신의 텃밭이라고 이야기했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들이 급속도로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이러한 그 전술의 일환으로서 이 투쟁을 기획한 것 아니냐. 앵커의 존재감이 없고 패널의 존재감이 없는 것은 국민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본인의 존재감이 없다고 투쟁으로 한일 관계가 아직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힘든 국제 정세를 보나 국내 정세를 보나 있을 수 없는 투쟁을 외치는 투사 한교안의 결말들은 점점점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는 성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정치적 모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8월 14일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8.15 담화를 하기 전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담화를 했죠. 그러면서 현 상황을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는 사면초가, 민생은 첩첩산중, 예. 안보는 고립무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방향을 얘기를 하면서 현재 문재인 그 정부의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촉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었는데 그에 대한 어떤 8.15 메시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만 가지고는 전혀 이 그 대한민국을 살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기치를 든 것이 바로 살리자 대한민국 파괴 저지 이와 같은 기치를 올리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뭐 사실 많은 집토끼들은 어떻게든 간에 그 황 대표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지만 과연 이와 같은 전략이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해서 과연 어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셨던 그 정기랑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외연 확장 전략으로 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황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계속 갈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셔서 결국 그것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야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결국 그에 대한 어떤 성과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겠지만 황교안 대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외 대표로서의 한계를 지닌 사람으로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와 결집과 함께 중도층 확장하기 위한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결론은 뭐 한두 주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 아마 황교안 대표의 어떤 향후의 그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좀 저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대안이 없으면 장애투쟁하나요? 원내 그 대표가 아니고 원외 대표로서 한계를 느끼면 장애투쟁을 하나요? 특히 한일 관계가 아주 격렬한 이 시점에 대외 관계가 아주 힘든 이 시점에 장애투쟁을 하나요? 저는 8월 14일 날 한교안 대표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말 그대로 경제, 민생, 그다음에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과 5일 만에 왜 문재인 대통령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고치라 했잖아. 왜 안 고쳐? 그래서 장애투쟁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장애투쟁이라는 당내의 갈등의 문제,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갈등의 문제, 그다음에 비박으로부터의 계속해서 조직적 저항의 문제, 그다음에 지지율 하락 이러한 것들을 놓고 이미 장애투쟁을 염두에 두고 8월 14일 날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명분을 만들었다. 선우를 계속해서 바꾸어 가는 정치를 하고 있고 기획된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건전지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예. 뭐 141, 뭐 142 이런 건전지 있잖아요. 똑같은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인데요. 사실은 그 건전지 선전의 기본은
똑같다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장애투쟁 하시지만 저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 이전에 했던 그 구호랑 이번에 나가셔서 하실 구호랑 앞으로 하실 구호가 비슷하지 않을까.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장외투쟁을 해야 될 명분과 이유는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아주 극에 달해있거든요. 그리고 한국당 내에서도 한국당이 제대로 좀 쌓아달라 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과의 무역전쟁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안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쌓아달라 하는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의 이번 그 장외투쟁 계획은 그냥 군중들을 많이 모아놓고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고 하는 이런 구호 일색의 장외투쟁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주는 이런 장외투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정기랑 교수 이제 시점을 보면 8월 24일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주말을 잡았고 또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바람을 불러일으켜 보려는 또는 추석 민심에 뭔가 자유한국당의 이런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는 그런 게 좀 읽혀지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얘기하는 추석 밥상에 뭘 올릴 것이냐 했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편승해서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쭉 국가 정책에 있어서 대전환을 요구하면서 야당의 기세를 높이겠다. 그리고 이것을 추석 민심까지 끌고 가겠다. 뭐 이런 보관을 나름대로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